뇌가 문제고 생각이 문제인 거죠. 자기 감정 조절 능력을 평상시에 많이 잘 이렇게 단련을 시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거든요. 조금은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남 때문에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삶이죠. 물론 내 행복을 추구하느라 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진정한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요. 내 행복이 넘쳐나서 주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참 행복해라는 말을 들을 때예요. 그런 행복을 들으려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가정에 있어서 서로 밀당도 잘해야 되겠네요. 물론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인 거죠.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오는 순간 렙틴 망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몸이 붓고 살이 찐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는 누군가 짜증을 내면 짜증 내기 전에 내가 저것 때문에 짜증 나면 나 살찌고 밤에 잠 못 자는데 몸이 붓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라도 누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잠을 푹 자야 되는 겁니다. 잠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극단적으로 스트레스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식욕억제제 달라고 오면 수면제를 먼저 처방하겠다 그래요. 그래요? 네. 잠을 푹 자서 적어도 하루 6시간 이상은 자야 깨어있을 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5시간밖에 못 자잖아요.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깨어있을 때 스트레스에도 취약하지만 몸이 탄수화물을 더 찾아요. 이게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건데 똑같은 사람을 일주일 동안은 하루 8시간을 재웠고요.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일주일 동안은 하루 5시간을 재웠어요. 그리고 깨어있을 때 우리 몸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어느 걸 더 많이 쓰는지를 실험을 해봤더니 8시간을 잔 사람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잘 쓰는 몸이 됐어요. 그러면 몸에 지방이 붙을까요? 아니, 없어요. 근데 반대로 5시간을 재웠더니 탄수화물을 더 많이 쓰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시간 잤을 때보다 깨어있는 기간 동안에 탄수화물 음식을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왜? 몸이 더 차지니까. 그러면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지방이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찌겠죠. 여러분들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방은 은행 예금, 탄수화물은 지갑 속의 현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금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예금을 좀 써야 돼요. 뭐 또 꼭 넘쳐난다고. 네. 자,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갑 속의 현금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현금 수입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많이 써야죠. 그렇죠. 더 많이 써서 지갑 속에 현금이 비어야 내 몸이 은행 예금을 끄집어 쓰겠죠. 자,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매 끼니 밥 한 공기씩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지만 먼 길 걸어 다녔고 농사를 지으셨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현금을 많이 넣어도 바로바로 쓰셨기 때문에 예금이 쌓일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 현대인들 한번 보죠. 아침에 밥이나 빵 먹고 차로 이동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러면 밥 먹어서 현금을 쌓아뒀는데 별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나마 시간이 지나서 조금 쓰일만 하면은 설탕 커피 먹고 다시 채우죠. 자, 아직 현금이 남아있는데, 12시 점심시간이네? 그리고 밥, 빵, 면 종류 먹으러 나갑니다. 다시 현금을 또 채워요. 오후에 피곤하다고 설탕 커피 또 마셔요. 오후 4시쯤에 가짜 그 배고픔 때문에 과자 집어 먹어요. 저녁에 또 밥 먹어요. 집에 들어가서 또 과일 먹어요. 아니, 현금을 언제 비워놓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흔히들 남는 탄수화물이 지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쉽게 지방으로 되는 건 아니고 현금이 넘치니까 지방을 쓸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쓰일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이게 지방만 쓰이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이 남는 거예요. 그 남는 탄수화물이 내장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임시 저장소인 거예요. 임시 저장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하면 제일 빨리 없어지는 지방이 내장 지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해독을 위해서 렙틴 호르몬을 망가뜨리는 음식. 첫 번째가 과당, 그러니까 설탕, 액상과당 이런 얘기 들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흰밀가루 음식. 사실은 정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흰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네. 영양소는 다 빼놓고 탄수화물이란 에너지 원만 들어오는 건데 우리 흰쌀밥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러니까 흰쌀밥보다는 현미 잡곡밥이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흰쌀밥은 허용을 해요. 네. 왜일까요? 흰쌀밥? 안 먹으면 너무 힘들어서? 위가 힘들어서? 단백질 반찬을 갖다 주니까. 자, 우리가 빵을 먹을 때는 그냥 빵으로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떡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과일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그냥 고구마 하나 먹고 때우면 탄수화물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면 나물 반찬도 먹게 되고 단백질 반찬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밥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푸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썩 위험하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것은요. 원푸드 다이어트가 효과를 내는 것은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질려서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3일 이상 먹으면 질립니다. 그러니까 질리기 때문에 적게 먹게 되거든요. 적게 먹으면 배고프게 되고 그 배고픈 걸 못 참아서 실패하는 겁니다.